최근 일본 제품 그리고 일본 여행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센 가운데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중국, 대만 등지의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이 한일 무역 갈등에 따른 한국 관광객의 감소를 중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등의 절차를 통해 개선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도 한국을 찾는 중국 개별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제도를 검토할 때가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무사증 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 그리고 최경철 인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장경태 위원장님, 최근 더불어민주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 무사증 제도,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를 찾는 이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 도입을 주장하셨는데요. 이 무비자 제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한반도에 위치한 대륙 국가이지만 또 외국에 나갈 때는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나라와 같은 인식으로 살아왔었는데요. 또 아무래도 이 무비자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는 189개국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가까운 일본과 중국 중에서 일본은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확대 간부회의 이제 당 지도부 회의에서 한중 간의 1개월 정도의 관광을 목적으로 한 무비자 제도는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때나 2018년 평창올림픽 때도 이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억 명의 잠재적인 수요가 있거든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 관광객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요. 또 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우리 한국인 관광객도 일본에 가기 좀 주춤하고 있고 그러면 또 멀리 가자니 너무 멀고 해서 중국과의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중국의 관광객도 수요를 흡수하고 또 한국의 관광객도 또 쉽게 나갈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도 발돋움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좀 더 다른 차원의 타겟책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이 최경철 교수님, 이 지역 내에서는 우리 무비자 제도 도입, 무비자 제도라고 해도 뭐 30일 단수 무비자 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뭐 60일, 90일도 있고 또 단수에 대비 또 복수 무비자 제도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방법과 이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에서는 줄기차게 한중 무비자 제도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특히 2013년에 한너 간에 민간인 비자가 면제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그 중국도 그 외교관 비자와 공무 비자까지는 면제가 그때 2013년에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안타깝게도 러시아하고 같이 중국도 비자 면제가 되기를 바랬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 이제 인천이었고,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국제공항이 8군데가 있습니다. 인천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혜택을 같이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이제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다행히 또 우리 장경태 청년위원장님께서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주장하셨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인천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그런데 이 영종도에 대해서 먼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장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협소한 주장이 아니냐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인천만에 안정한 것보다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바운드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전국적 차원에서 무비자 제도를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현재는 이 제주도에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이 무비자 제도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이제 맞춰서 이 영종도를 입국하는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그리고 영종도에서만 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제주도하고 네. 영종도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그렇죠. 인프라라던가. 제주도는 하나의 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내로 진입을 할 때 충분히 이것을
관리할 수 있지만은 영종도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관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단시간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 전체 관리 체제의 면에서는 부적절한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한 5년, 5, 6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현 정부가 이 부분을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뭐냐면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본하고 한국 간에는 무비자예요. 네. 근데 이제 중국하고 한국 간의 비자 면제. 그다음에 일본하고 중국 간에는 어떠냐면 일본이 중국 가는 데는 단기간에는 무비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에 좀 완화하겠다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방향을 수정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 방금 이 최정철 교수님께서 이 무비자가 이제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8개 이 국제공항 이 주변에 이 경제 8개. 예, 8개 예. 예, 국제공항의 이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무사증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 한국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이제 단순하게 중국인 관광객을 늘리는 것만의 정책은 아니고요. 네. 인바운드 전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바운드 전체를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OECD 국가에 한해서 국가의 관광 산업이 가지고 있는 국가 GDP의 4.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 고용 창출 효과도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 관광 산업 자체가 GDP 기여도는 한 1.8%, 2%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또 고용 창출 효과는 2.2% 정도 돼서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 여건의 인프라를 좀 확충하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 관광 활성화가 대단히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제주도의 사례를 봐도 2005년에 중국인 관광객만 봤을 때 11만 5천 명 정도였는데 2015년에 19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24만 명으로 11만에서 224만 명으로 엄청난 수가 거의 20배에 다다른 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85% 이상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관광 수요를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선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최정철 교수님께 한번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 이 조금 이제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이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이 인천공항이 국제 허브로 도약하는데 그리고 이 인천이 이 공항을 중심으로 이 공항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들 예상을 하는데 정확히 어떤 효과가 예상이 될까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6,800만 명을 처리해서 네. 항공 여객 전체 순위에서는 16위입니다. 우리가 대개 주요 세계 공항들이 1억 명에서 2억 명의 경쟁을 하는데 이제 아마 올해 7,200만 명 정도를 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증가 추세로 간다면은 한 1억 명을 예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하고 한중 간의 비자 면제라는 것은 공항 이용객의 증대, 그다음에 한중 비즈니스 이쪽에도 아주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참고로 여권 보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한 60%가 넘거든요. 근데 중국이 여권 보유율이 8.5%로 10% 같지 않나요? 예, 지금 최근에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가 여권 보유율이 5.5%고요. 대개 인구가 14만 명이니까는 이거는 숫자가 낮더라도 절대 수치는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 웬만한 데는 우리나라가 무비자로 들어오죠. 일본, 아까 그다음에 동남아의 주요 국가들,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고 미주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조금 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도 그렇고요. 네. 인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중앙아시아
굉장히 우리하고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는 중앙아시아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만 지금 무비자가 돼 있지, 나머지 중앙아시아 국가나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뭐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들이 다 지금 비자과 관계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인바운드가 많은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연간 8천만 명이 인바운드가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도 한 2천만 명에서 3천에서 5천만 명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조금 전에 장경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국 관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인바운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자 면제 정책은 전향적으로 해야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강점이 뭡니까? 개방 정책 아닙니까? 네. 근데 개방 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을 지금 펼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 두 분 패널 모두 이 무비자 입국,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에 대해서 이 적극적으로 이 허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이 무비자로 이 입국할 수 있는 이 2위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그만큼 이렇게 상호 이렇게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최정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유독 이렇게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 비자를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요. 뭐 과거의 어떤 우리의 지정학적인 어떤 남북의 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전향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네. 또 들어와서 불법 체류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우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을 불식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급격히 이제 한러 정부 간에 타결을 봐서 시행을 201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하고의 불법 체류 문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중국도 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1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1만 달러가 넘었다는 것은 중국 연안 지역은 이미 2만 달러 정도가 됐다는 거고, 중서부 지역이 한 5천에서 6천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1만 달러가 전체적으로 넘어가면서는 어떤 양상이 나냐면, 그 국민들이 남의 국가 가서 그렇게 불법 체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그런데 하더라도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개방의 기치를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또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을 때는 그 정책에 맞는 외교 정책, 무비자 정책이 같이 가져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 장경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자면, 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확대 간부회에서 이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인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인천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천공항에 내려서 영종도와 인천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마치 부산에 일본어 간판이 많듯이 인천에도 중국어 간판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 관광객 수요는 아마 말씀하셨듯이 1억 명의 관광객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인구 2배의 수요가 있을 겁니다.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의 8% 정도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 인구의 2% 정도만 해도 한 4천만 명 정도 그렇죠. 됩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하고 맞먹는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사증 제도 자체가 뭐 우리가 한국에서 갑자기 어떤 경제적 타결을 위해서거나 혹은 어떤 뭐 한국만의 특별한 시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려의 불체자 문제, 불법 체류자 같이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이 소위 그 무비자로 인해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막는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게 문제인 거지, 들어오는 걸 막는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여건을 검수하면서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탈률도 2005년도와 2010년도 좀 오래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2005년 0.26% 그리고 2010년도 0.77%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범죄 발생률 또한 2% 전후로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범죄 발생이 높다 이렇게 저희가 예단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한중 간의 관계가 매우 또 경제적인 접촉면도 매우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비자 제도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자유로운 교역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 무비자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이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제주도만 해도 2016년 이 법무부 자료를 보면 제주도의 이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8,000명에 달한다고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만큼 또 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치안에 대한 이 우려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만 해도 2015년만 해도 230만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비율로서 따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8,000명이 넘어섰지만 이미 200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중에 비율로 따지면 불법 체류자의 이탈률, 소위 비율은 1%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말들이 있듯이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미 한국에서 지금 이제 관광 수요들 자체가 미국과 중국 정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5년도에 일본인 관광객 수는 한 14만 명 정도에서 5만 명 정도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인이 11만 명에서 이제 230만, 250만을 다다르고 있는데 제주도만의 통계만 해도 이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주도의 환경도 중요하고 제주도에서도 어떤 많은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도만 할 게 아니라 인천을 좀 뚫어서 전체 국토가 정말 관광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교두보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무비자 그러니까는 이게 심사 없이 그냥 관광의 경우에 또는 단기간의 비즈니스에 대한 방문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하는 거지 그렇죠. 무슨 노동 필요에 의해서 체류 비자를 면제하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경 없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은 우리가 꾸며놔야 되는 거고요. 취업 비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관광 비자거든요. 그 마치 저희가 일본 갈 때 여권은 가져가잖아요. 당연히 제주도 갈 때만 30일 단수로 예, 한 번 왔다 갈 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이제 그게 지금 막혀 있는 것은 대단히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인천 시민으로서 이렇게 체감하는 게 이 사드 문제 이전에는 인천으로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이 그래도 꽤 많았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후로는 정말 이 체감할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만큼 이 불법 체류자라던가 이런 문제보다는 이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두 분이 먼저 말씀해 특히 주셨는데요. 이제 공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내년 초면은 인천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내항의 4개 카페리 노선과 연안부대 6개 카페리 노선이 이제 신국제여객터미널 10개가 모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 큰 변화인데 부채꼴 형식의 진짜 장수성 연운항부터 라오닝성 단둥까지 10개 노선이 쫙 펼쳐집니다. 그것이 한쪽으로 모아지면서 제2의 항만에서 한중간 카페리에 도약의 기회가 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절실한 지역은 인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인천이 우리만 영종도만 해서 우리만 뭐 잘 살겠다 이런 것을 대단히 그렇게 좀 어른스러운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함께 부산과도 협력하고 제주도 협력하고 또 다른 무안 그다음에 청주 대구 또 양양 뭐 이런 데들 그 지역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좀 이끌어 주시면은 아주 고마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항만 노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행기 노선은 워낙 이제 인천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지만 지금 동해나 서해는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해도 어찌되었건 저희가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항로가 있고요. 항만 항로가 있고요. 또 서해 또한 이제 중국과의 항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께서는 부산을 통한 후쿠오카나 오사카 가는 노선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노선이 공개됨으로써 어찌되었건 알려짐으로써
많은 수요가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배를 타고도 갈 수 있구나라는 인식의 개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인천항을 통해서 중국을 갈 수 있다라는 좀 홍보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동해에서도 러시아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해상으로 뻗어나가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갇혀 있는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이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서 이 철도 이 논의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뱃길 논의는 사실 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무사증 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호 조약이잖아요. 서로 이제 협정을 맺어서 이제 상호 무비자로 방문하는 건데 이 무작정 이렇게 도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무비자 제도 이 도입을 앞두고 우리가 이 준비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무비자 체결할 때도 1년 정도 유예를 두고 시험 시행을 해보고 나서 도입하기도 했고요. 네. 또 어떤 아이디어는 만 29세 이하 혹은 대학생 여러 한정해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국인만 먼저 들여보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나 문체부, 국토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등, 그리고 법무부까지 포함해서 많은 부처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정부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 아마도 중국 정부에서는 사실 제가 5월에 중국 외교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외교부 입장에서도 한국 정부만 오케이 하면 우리는 당장 시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여당에서도 좀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좀 더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오히려 중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좀 그렇게 오해를 좀 야기시킨 경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또 외교부, 법무부 이쪽 부분에서 좀 보수적인 부분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좀 더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던가 이 무비자 입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제도를 갖춰야 될까요? 사실은 이것은 이미 저는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봅니다. 네. 2013년으로 돌아가서요. 한노 비자 면제는 굉장히 급격히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되게 통상적으로는 외교관 비자 면제를 먼저 합니다. 네. 그리고 1년 정도 1, 2년 있다가 공무비자, 그러니까는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공무 여권을 갖고 있을 때 이걸 비자를 면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중국도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의 15일 내지 30일 또는 90일의 일시적 체류에 대해서 비자 면제를 합니다. 네. 그것을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열은 케이스가 한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단계적으로 했으니까 통상적으로 이 단계를 중국이 거쳤다면 중국은 한 2015년도에 정도에는 민간인 비자 면제를 했어야 돼요. 네.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준비라는 것은 이미 다 예방주사를 맞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준비를 한다면은 출입국 관리 직원들 네.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증언을 좀 하면서 인원에 대한 그거에 대한 대비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원수가 좀 부족해서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출입국 관리 요원들 이 비자 면제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들과 하면서 그쪽에 정원 조정해야겠다 하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지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아까 중국 또는 동남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인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은지 여행사나 또는 관광업계 종사자나 또는 학계나 언론 이런 거 또 출입국 관리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통합적인 세미나가 아니라 지역별 세미나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서서히 조금이라도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준비하는 게 그러나 그거 갖고 시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끄는 건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1, 2년 내에 좀 꼭 하게끔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좀. 1, 2년 내에 좀 꼭 하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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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년 내에 좀 꼭
자, 우리 최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계속 2013년에 그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비자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한일 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동남아로 돌렸고요. 최근에는 뭐 동유럽까지도 전체적으로 가고 또 일본으로 돌렸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이제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타겟책 또 이것이 기회가 돼서 이 사실은 동북아, 동남아를 포함한 이제는 동아시아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동북아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동아시아가 적어도 유럽 수준의 개방성을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한국이 중심이 돼야 되지 한국의 소중한 촛불의 민주주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개방 정책을 선도해야지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전향적인 개방 정책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좀 자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아시아가 이 유럽 연합처럼 하나의 경제 협력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중국 무비자 입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장경태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무래도 저도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에 위치한 대륙 국가이지 섬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좀 더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행기 길만이 아니고 백길과 기차길도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점심은 서울에서 혹은 점심은 인천에서 먹더라도 저녁은 블라디보스톡이나 상해나 베이징에서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시사쇼 이 중국 방문객에 대한 이 무사증 제도에 대해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무사증 제도가 불러오는 이 국민들의 우려, 이 면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하고 또 그동안 침체돼 온 중국 관광객 시장 확보 그리고 인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무비자 입국 제도가 적극 검토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시사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